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고 왼팔이 저리며 식은땀이 흐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를 부르고 그저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스스로 생명을 지킬 방법을 실행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심혈관 응급 상황을 연구하며 확인한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10분에서 15분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생사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응급 현장을 지켜본 최건호입니다. 심혈관 응급 상황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박사로서 말씀드리는데요. 놀랍게도 혼자 계셨던 분 중에서도 정확한 순서대로 대처해서 살아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고, 미리 연습했고, 그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당황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거나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조금만 알고 계셨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 한 번만 제대로 보셔도 그 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7단계 생존법과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을 살려줄 황금 설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황금 설정은 5분이면 끝나는데 그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끄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응급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78세 정인호님이 집에서 저녁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소화제를 찾으려 일어나셨대요. 그런데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바위로 짓눌리는 것 같았고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에 동네 보건소에서 들으셨던 교육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78세 정인호님은 제가 알려드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실행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셨어요. 그리고 평소 협심증으로 복용하시던 니트로글리세린을 조끼 주머니에서 꺼내 혀 밑에 넣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셨고 주소와 상황을 짧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벽을 짚고 천천히 현관까지 기어가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소파로 돌아와 쿠션 2개를 등 뒤에 받치고 반쯤 기대어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셨어요. 심장마비 의심, 119 신고 완료, 이렇게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인호 78세님은 의식이 또렷했고 혈압과 맥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으시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78세 정인호님이 그냥 참으면서 소화제를 찾으러 집안을 돌아다니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요? 만약 문이 잠겨 있어서 구급대가 5분 늦게 들어왔다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단 몇 가지 행동의 차이가 생사를 가른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2세 강명숙님은 혼자 설거지를 하시다가 왼쪽 팔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다. 72세 강명숙님도 미리 배워두신 대로 즉시 설거지를 멈추시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하셨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소파에 기대 앉아 구급대를 기다리셨습니다. 덕분에 빠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응급대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순서가 생사를 바꾸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왜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설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스마트폰 설정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준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7단계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78세 정인호님이나 72세 강명숙님처럼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심장의 통증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치세요. 가슴이 아픈데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거나 약을 찾으려고 서랍을 뒤지거나 가족에게 전화하려고 핸드폰을 찾으러 집안을 돌아다니십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대한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의 움직임을 즉시 중단한 경우 생존율이 30%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68세 김순호님의 사례를 보시죠. 68세 김순호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가슴이 갑자기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순간 당황하셨지만 예전에 들으셨던 교육이 떠올라 즉시 리모컨을 내려놓고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셨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던 거죠. 덕분에 심장 부담이 줄어들어 위기를 넘기실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74세 이동철님은 비슷한 증상을 느끼셨는데 참으면서 침실까지 걸어가셨어요. 약을 먹으려고요. 그런데 침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지셨고 다행히 배우자분이 바로 옆에 계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날 때는 설거지 하시던 것도, 빨래 널던 것도, 운동하시던 것도, 계단 오르시던 것도 모두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조금만 참아보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체한 것 같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해요. 여러분은 평소 이런 전조 증상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판단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움직임을 멈추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약입니다. 평소 복용 중인 심장약이 있다면 바로 복용하셔야 해요. 특히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빠르게 확장시켜서 혈류를 도와줍니다. 이 약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응급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니트로글리세린을 초기 2분 내에 복용한 환자는 회복 속도가 2배나 빨랐고 심장 손상도 훨씬 적었다고 해요. 73세 박영희님의 경우를 보시죠. 73세 박영희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즉시 빨래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혀 밑에 넣으셨어요. 73세 박영희님은 평소에 약을 늘 조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하셨거든요. 그 작은 습관이 생명을 살린 겁니다. 혀 밑에 하나를 넣고 천천히 녹이시면 됩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회까지만 복용하실 수 있어요. 70세 조영희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70세 조영희 님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바로 옆 서랍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복용하셨고 5분 후 증상이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70세 조영희 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하셨어요. 약을 먹고 나아진 것 같아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을 빌려 드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복용량이 다르고 부작용도 다르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아스피린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도 평소 약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찾기 쉬운 곳에 두고 계신가요? 응급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니까 약을 찾는 시간도 아끼셔야 합니다. 침실 서랍, 거실 선반, 주방 서랍, 늘 같은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약을 드셨다면 이제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은 혈류가 막힌 뒤 90분 내에 복원되지 않으면 손상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심정지 환자 중에서 신고가 5분 늦을 때마다 생존율은 10%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분이면 생존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65세 이정수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정수님은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 조금 기다려보자고 생각하셨대요. 배우자분이 장 보러 나가셨는데 30분 후에 돌아오실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배우자분이 돌아오셨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고 빨리 병원에 가셨지만 심장 손상이 커서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119에 전화하실 때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고 가슴 통증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현관문은 열어두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많이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체력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후에 절대 끊지 마시고 응급구조사의 안내를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그분들이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77세 최영자님은 119에 전화하셨을 때 응급구조사 안내에 따라 호흡법을 실천하셨대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해 놓은 상태로 구급대가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누셨고 그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119에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급할 때는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급대가 문 앞까지 왔는데 들어오지 못하면 5분에서 10분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 구조 연장 조사에 따르면 문 개방 지연이 1분 늘어날 때마다 생존율이 8%나 낮아졌다고 해요. 생각보다 정말 큰 차이죠. 71세 최한규님은 신고 직후에 벽을 짚고 현관까지 가서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미리 치워두셨대요. 구급대가 들어오기 쉽게요. 나중에 71세 최한규님이 의식을 잃으셨는데도 구급대가 바로 들어와서 즉시 응급처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71세 최한규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하셔서 손주들과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문을 여실 때 혹시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시켜 두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놀라서 구급대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가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평소에 가족에게 알려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에 메모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은 응급 상황 시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을 여셨다면 이제 5번째로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안정된 자세에서 부담을 훨씬 덜 받습니다. 완전히 눕는 것보다 반쯤 앉는 게 훨씬 좋아요. 반쯤 앉은 자세가 호흡을 20%나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선 69세님은 소파에 반쯤 기대 앉아서 호흡을 유지하셨고 안정적인 상태로 구조되셨습니다. 69세 김영선님은 평소 허리가 안 좋으셔서 소파에 쿠션을 2개 놓고 계셨는데 그 쿠션을 등 뒤에 받치셨다고 해요. 다리는 살짝 구부리시고 무릎 밑에도 쿠션을 하나 받치세요. 호흡이 어려우시면 상체를 30도 정도 세우시면 됩니다. 소파 등받이나 침대 머리를 높이는 거죠. 76세 윤석진님은 침대에 계셨는데 베개를 2개 겹쳐서 상체를 높이셨대요. 그리고 무릎 아래에도 이불을 말아서 받쳐 놓으셨고요.
이런 자세가 호흡을 편하게 해주고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엎드리시거나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지예요. 자칫하면 기도가 막히거나 구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안전하게 누울 수 있는 위치를 미리 정해 두셨나요? 소파인지 침대인지 아니면 거실 카펫 위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남은 두 단계는 연락과 호흡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생명을 붙잡는 마지막 줄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70%는 성공하신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두 단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세를 잡으셨다면 이제 6번째 단계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응급 신고 후에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생존율이 2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실제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군가 곁에 있으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75세 송미경님의 사례를 보시죠. 75세 송미경님은 혼자 계시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시고 119 신고를 하신 후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 이웃분께 전화하셨습니다. 이웃분이 올라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계셨는데 그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세요.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불안하고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전화는 짧게 하시고 체력을 아끼셔야 해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심장마비 의심, 119 신고 완료,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셨나요? 아들, 딸, 가까운 이웃, 친한 친구 번호를 즐겨찾기에 넣어두시면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느라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거든요. 숫자 1번의 아들, 2번의 딸, 3번의 가장 가까운 이웃,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세요. 80세 장순둥님은 평소에 휴대폰 바탕화면에 긴급 연락처를 위젯으로 띄워 놓으셨대요. 눈도 침침하시고 급할 때 찾기 어려울까 봐요. 실제로 응급 상황이 왔을 때 그 위젯 덕분에 바로 연락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죠. 연락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깊게 호흡하시는 겁니다. 복식 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려서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기침을 하거나 물을 마시려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금지예요.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침은 오히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고 물은 자칫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오르내리는 복식 호흡이 핵심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에 손을 올려놓고 오르내리는 걸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걸 느끼시면서 천천히 호흡하세요. 67세 박정희님은 평소에 요가를 하셔서 복식 호흡에 익숙하셨대요. 응급 상황이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셨고 그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숨을 깊게 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연습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 이렇게 복식 호흡 연습을 해 두시면 좋아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황금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등록해 두시는 겁니다. 이걸 해두시면 구급대가 여러분이 의식을 잃으셨을 때도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지병, 응급 연락처를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이 정보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건강 앱에 들어가셔서 의료정보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 나와요.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은 설정에 들어가서 안전 및 글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의료정보를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설정해 두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보시면서 바로 따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여기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형입니다. A형, B형, O형, AB형, 그리고 RH 양성인지 음성인지도 정확히 적으세요. 둘째, 복용 중인 약물 목록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혈압약, 당뇨약 등 모든 약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셋째, 알레르기 정보입니다. 약물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모두 적어두세요. 넷째, 지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 병력 등을 적으세요. 다섯째, 응급 연락처입니다.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전화번호를 넣으세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실 게 있습니다. 비상연락처도 함께 등록해 두세요. 휴대폰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의식을 잃으셨을 때도 구급대원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몰라도 긴급정보는 볼 수 있거든요. 82세 김철수님은 이 설정을 해두셨는데 길에서 쓰러지셨을 때 지나가던 젊은 분이 휴대폰 긴급정보를 보고 아들에게 바로 연락해 주셨대요. 덕분에 빠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설정이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평소에 심장약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가족들에게 알려두세요. 냉장고 문에 메모지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침실 서랍 첫 번째 칸, 아스피린은 주방 서랍,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가족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1초가 정말 아깝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약의 유효기간도 확인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마다 새 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아요. 약국에서 날짜를 크게 적어달라고 하시면 더 편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소에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시다면 이웃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서로 전화하기, 이런 약속을 해두시면 혹시 모를 상황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윗집 할머니, 옆집 할아버지와 서로 챙기는 거죠. 하루라도 전화가 없으면 확인하러 가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요즘 스마트워치에는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자동으로 응급연락처에 알림을 보내주는 낙상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투자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집안에 구급 상자를 준비해 두세요.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혈압약 같은 상비약과 함께 긴급 연락처 목록, 의료정보 출력본도 함께 넣어두시면 좋아요. 구급상자 겉면에 빨간색 십자가와 응급이라고 큰 글씨로 적어두시면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짜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만 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마비는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병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오늘 배운 7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증상을 느끼면 즉시 바로 멈춥니다. 둘째, 복용 중인 심장약이 있다면 바로 복용합니다. 셋째, 119에 즉시 신고합니다. 넷째, 현관문을 열어둡니다. 다섯째, 올바른 자세로 안정을 취합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합니다.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깊게 호흡합니다. 이 7가지 순서,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거나 휴대폰에 메모해 두세요. 급할 때 볼 수 있도록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단 몇 분 만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통증을 참으면 심장의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신고가 늦어지면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가 들어오지 못해 5분에서 10분이 더 지체되고 잘못된 자세는 호흡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산소 공급이 막힙니다. 연락을 하지 않으면 혼자 쓰러져 있게 되고 잘못된 호흡이나 기침은 심장에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이 모든 실수들이 쌓이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행동하시면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로 78세 정인호님처럼, 72세 강명숙님처럼, 73세 박영희님처럼, 69세 김영선님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셨어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생사의 차이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하셔야 할 단 하나의 행동은 이것입니다. 휴대폰 의료 정보를 지금 바로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지병, 응급 연락처를 빠짐없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5분 투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실 수 있으시죠?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바로 하셔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심장약이 어디 있는지 가족들에게 정확히 알려두시고 냉장고에 메모도 붙여두세요. 119에 뭐라고 말할지도 머릿속으로 한번 리허설해 보세요. 응급 상황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심장을 절게 만드는 5가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만 실천하시면 심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장마비 위험을 70%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죠. 놓치지 마시고 꼭 보러 오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도 좋고 전화로 한번 설명해 드려도 좋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단계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어떤 사례가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설정하신 분들도 댓글로 인증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